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 거예요. 문제 같이 풀어 볼 거고요. 지금 시간을 그래도 적지 않게 드렸는데 아직 다 못하신 게 있다면 설명을 다 들어주시고 추후에 반복 숙달, 복습을 통해서 좀 숙련도를 높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문제를 보면 이렇게 하고 딱딱딱딱 떠올라서 진행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숙련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데이터 그리고 문자열에 대한 그 숙련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시퀀스 자료형 자체의 숙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리스트나 튜플이나 이런 녀석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좀 반복 숙달 복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S의 길이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건데 S라는 녀석은 안녕하세요 점 들어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랭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길이를 구해볼 수 있겠죠. 여기라고 하는 이거 지금 문제로 적혀있는 녀석이 출력이 되고 정답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답 확인 체크하실 때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앞에서 문자 2개 출력 그러면 안녕 이렇게 두 글자 나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슬라이싱을 처리하면 되겠죠. 처음부터 안녕까지 나와야 되니까 2번 인덱스까지 나와라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2번 인덱스를 포함하지 않고 문자 2개 반환시켜 주겠죠. 이거 확인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앞에서 문자 하나를 건너뛰고 한 개를 출력을 해라. 그러면 안녕하세요 중에서 앞에서 하나 건너뛰고 한 개 출력, 그럼 0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1번 인덱스부터 2번 인덱스까지 나와라. 그러면 0 한 글자 나오겠죠? 그 다음에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앞에서 문자 4개 출력 첫 인덱스를 생략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안녕하세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문자 4개를 출력하라는 건 안녕하세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0, 1, 2, 3 3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3까지 출력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까지 출력을 제대로 하려면 4번 인덱스까지 라고 해서 얘를 포함하지 않고 요 앞에서 잘리게끔 처리를 해야겠죠. 근데 첫 인덱스를 생략해라 라고 하는 거 얘는 여기에 아무것도 적지 마라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사실 여기다가 우리가 0 이렇게 적으면 0번 인덱스부터 라는 의미로 처음부터를 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미 생략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걸 생략해라 라고 하는 게 첫 인덱스를 생략해라 라는 얘기였어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앞에서 문자 3개를 건너뛰고 나머지를 전부 출력해라. 그러면 안녕하를 생략하고 세요점을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앞에서 3개를 건너뛰기 위해서는 몇 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하는 거는 본인이 포함되죠. 그러면 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3번 인덱스부터 가면 되겠죠. 0, 1, 2, 3이니까 한 글자당 0, 1, 2, 3이니까 세요부터 뽑아내려면 이 3번 인덱스부터 뽑아내면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3번부터 갈 겁니다. 근데 나머지 전부를 출력하래요. 그럼 사실 이게 끝이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랭을 쓰래요. 랭이라고 하는 저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 녀석이 가진 길이를 반환시켜주죠. 자, 우리가 3번 인덱스부터 몇 번 인덱스까지 봐야 얘를 다 볼 수 있어요. 세요점을 볼 수 있어요. 숫자를 생략하지 않고 여기다 값을 넣는다 그러면 값을 넣어준다 그러면 얘는 몇이 들어가야 돼요? 자, 0, 1, 2, 3, 4, 5번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우리가 3번 인덱스부터 몇 번 인덱스까지 보겠다라고 해야 얘네가 다 나와요.
5번이에요? 5번은 점이 잘리죠? 그래서 5번은 안 돼요. 그러면 6번이라고 부여를 해야 되겠죠? 사실상 6번 인덱스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드렸던 대로 이제 인덱스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사실 여기도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값을 꺼낼 수 있는 인덱스는 아니지만 4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까지 가져올게 라고 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것까지 여기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생략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기다 6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는 6을 직접 넣을 게 아니라 랭이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랭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s의 길이를 봤을 때 6이네요?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이 시퀀스 자료형을 사용하고 대괄호를 열어서 이 안에 콜론과 숫자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슬라이싱 작업을 처리를 하는 와중에 지금 함수를 또 호출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숫자 혹은 생략 이런 식으로만 사용을 했던 곳에 함수를 직접적으로 호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드가 진행되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들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이 상황에서 함수가 사용되는 시점, 메소드가 사용되는 시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제한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이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숫자를 반환시켜주는 정수의 데이터를 리턴해주는 함수죠. 그러면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덱싱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슬라이싱 사용 가능하고요. 우리 조건 반복 이런 문법이랑 병합해서도 당연히 다 가능했고요. 함수 안에 함수, 레인지 안에 랭을 쓸 때도 정수를 인자로 넣어줘야 되는 레인지라는 함수 안에는 랭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었죠. 왜냐? 그 함수가 쓰여져 있을 뿐인 거지 컴퓨터는 결국 그 연산의 결과를 그 자리에 남기니까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갈수록 점점 더 확립을 시켜 나가셔야 돼요. 아, 이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였구나. 아, 이렇게 이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스스로 이해가 좀 되셔야 이 언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진 큰 틀부터 작은 세세한 틀까지 여러분들이 다 습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때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약간 암기한 공식을 사용하듯이 막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이해를 최대한 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 순간에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해결이 완만히 됐다면 그때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앞에서 문자 3개 또 건너뛰라고 했으니까 또 3으로 시작을 해야겠네요. 근데 이번에는 D 인덱스를 생략하라고 하네요. 방법 두 번째고. 그러면 사실 이거죠. 특별히 어려울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정답 한번 체크해 볼까요?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앞에서 문자 2개 출력 안녕 잘 나왔고요. 하나 건너뛰고 1개 출력 잘 나왔고요. 문자 4개 출력 잘 나왔고요. 세요점 잘 나왔네요. 오케이. 자, 그럼 예제 2로 넘어가겠습니다. S는 안녕하세요인데 이번엔 점이 빠졌어요. 점이 없어요. 점도 결국에는 한 칸의 인덱스를 차지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점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클 겁니다. S를 이루는 문자를 하나씩 출력해라, while문을 사용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자가 들어있는, 문자열이 들어있는 S 자체는 시퀀스 자료형이죠. 이 시퀀스 자료형은 인덱싱이 가능하다 그랬고, 한 글자씩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의 인덱스에 접근해서 인덱싱 처리를 해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i를 0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0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이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S의 길이 전까지를 돌아야겠죠.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최종적인 길이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랭 사용하면 어때요? 아주 바람직하죠? 길이를 실제로 눈으로 센 다음에 여기다 5라는 값을 넣어줘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것보다 랭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스마트하고 유동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 자, 이렇게 그러면 i가 1씩 증가할 거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s가 가지고 있는 i번째 인덱스에 접근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안녕하세요 잘 출력이 되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출력을 할 때 프린트가 한번 될 때마다 줄바꿈을 해서 안녕하세요가 세로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줄바꿈을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저번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거 넣으시면 돼요. 이런 거 넣으면 프린트 출력하고 나서 프린트라는 함수 자체가 출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 줄바꿈 하는 것까지가 얘의 능력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그 줄바꿈을 안 하겠다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안녕하세요가 그냥 한 줄로 출력이 되어 나올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출력되고 나서도 엔드가 찍혀버려가지고 이 문제가 또 이어붙여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반복문 다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빈 출력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출력하고 줄바꿈 하는 거. 자, 그리고 이 엔드는 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다가 띄어쓰기를 한 칸 넣어준다 그러면 얘는 실제로 띄어쓰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엔드는 역할이 줄바꿈을 안 하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역할은 뭐냐, 프린트 함수가 실행되고 마지막에 수행될 기능을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게 있었으니까 줄바꿈이 됐던 거다라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없앴다. 그러니까 줄바꿈을 안 하는 거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넣으면 줄바꿈 대신에 띄어쓰기 할 거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출력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엔드는 마지막에 실행될 출력이 다 끝나고 나서 실행될 기능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s를 이루는 문자를 역순으로 하나씩 출력 y를 사용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역순이니까 0부터 4까지 돌았다면 이제는 4부터 0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i의 값을 0을 놓을 게 아니라 길이 마이너스 1을 줄 거고요. y를 돌리는데 얘가 0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잘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i가 1씩 감소를 해야 되겠죠.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 와중에 s가 가지고 있는 i번째 값들을 출력하겠다 라고 하면 거꾸로 잘 나오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end만 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볼 때 좀 보기 힘드니까 안 좋으니까. 자, 다음 s를 이루는 문자를 하나씩 출력할 건데 이번에는 for를 사용하래요. while이 아니라. 너무 쉽죠? s 자체는 시퀀스 자료형 그 자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밸류 값을 꺼내려고 하고 있어요. 각각의 값들을. 그러면 그냥 이제 v in a s 해주면 되겠네요. 이건 밸류의 약자로서 많이 사용하는 v, s를 시퀀스 자료형을 그대로 반복문에 활용을 해서 각각의 값들을 v한테 꽂겠다. 그럼 이거 v 출력하면 그냥 값들이 튀어나온다. 근데 이 녀석한테도 end를 좀 붙여주면은 깔끔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거 마지막 이거 안 했네요. 반복문이 다 끝나고 나면은 출력 하나 해서 문제가 이어붙어지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처리. 이것도 안 했었네요. 그러면 깔끔하게 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리버스를 사용해서 얘를 뒤집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것도 되긴 되겠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싱을 통해서 얘를 아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게 다 슬라이싱 잘라낼 거예요. 근데 역순으로 뒤집을 겁니다. 이렇게 간다면 역순으로 조회하는 것도 for로 가능하겠죠?
아까 전에 그 리스트에서 우리가 포문 문제 풀 때 뒤집기 위해 리버스트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라도 처리를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제 3번. 안녕하세요 사이에 이제 알파벳들이 좀 껴있는 상태고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한글만 출력해라. 자, 이거는 뭐 방법이 정말 다양할 거예요. 엄청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제 좀 원초적인 방법부터 해서 진화, 여기 조건이 써 있는 걸 사용해서 좀 진화시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원초적인 방법, 한글만 출력할 거예요. 얘네들은 각각의 인덱스가 있죠.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그 중에 1번, 3번, 5번, 7번, 9번이죠. 인덱싱 하는 거예요. S 1번, 3번, 5번, 7번, 9번 잘라내면 안녕하세요만 남을 거고 걔네들을 다 더하겠다라고 하면 문자 더하기 문자는 이어붙이기가 되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나오겠네요. 그렇죠?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인덱싱으로 꺼내는 거.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상황이 조금만 변하거나 혹은 뭐 이런 거 하나만 더 들어가도 문제가 생기겠죠? 뒤에 들어가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앞에 들어가거나 중간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문자열을 가져다가 놔도 이게 검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하드코딩스러운 방식, 원초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면 얘를 조금씩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 볼 건데, 자, for를 사용해라 라고 했고요. if를 사용하래요. 그리고 if에서도 오어 연산자를 쓰라고 하고 있고 continue라고 하는 반복문을 제어할 때 쓰는 이런 녀석까지 사용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얘를 돌립니다. 반복문을 써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얘가 한글이야? 아니야?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얘가 한글이야? 아니야?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씩 다 돌아봐야 되니까 반복문으로 일단 돌리긴 돌릴 건데 조건을 써서 이 캐릭터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얘가 알파벳 A랑 같아? 를 물어볼 겁니다. 알파벳 A랑 같아? 자, 그리고 끝날 게 아니라요. 일단은 이렇게 얘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해보죠. 끝날 게 아니라 5월을 더 추가할 건데 일단 얘 하나만 가지고도 먼저 봐볼게요. 자,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돌려서 캐릭터라는 변수에 담았는데 이 캐릭터한테 담겨있는 변수가 가진 값이 얘랑 같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행위는 뭐예요? 출력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한글만 출력을 할 거니까 알파벳 A랑 같으면 얘는 출력을 안 해야 돼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 다음 반복 순서로 넘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continue를 넣겠다란 얘기죠.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될 문자열은 더 있어요. B랑 같으면 얘도 continue를 넣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if문을 여러 개로 나눈다 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5어 조건으로 엮어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여기에 5어 조건을 사용해서 쭉 우리가 걸러내야 될 캐릭터들을 넣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C, D, E, F까지 넣어줘야겠네요. 이렇게 이러면 A, B, C, D, E, F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이거 5어 연산이니까 하나만 true여도 결국에 얘는 이 조건은 수행하죠. 그때는 continue.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서 다음 글자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을 뚫고 내려왔다. continue를 만나지 않았다. 즉 알파벳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캐릭터를 출력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안녕하세요를 뽑아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녀석도 그냥 써놓으면은 한 줄에 하나씩밖에 안 나오니까 엔드 같은 거 하나 달아주고, 이 반복문 다 끝나면은 프린트 하나 빈 거 넣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답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푼 이 문제는 사실 continue를 사용해라 라고 하지 않았다면 요걸 직접 건드리지 말고 하나 복사해서 할게요. 만약에 문제 자체의 조건에 continue를 사용해라 라는 조건이 없었다면은 이게 조금 더 바람직한 답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될 때 출력. 해당 안 되면 출력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력 안 하고 끝나면 이거 조건 자체 거짓 만나서 이거 안 하고 내려오면 더 이상 없으니까 또 올라갈 거니까. 문제 자체에서 continue라는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게 조금 더 좋은 방식이에요. 마지막에 프린트 하나 넣는 거 또 까먹었네요. 이러면 안녕하세요 잘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continue도 써 그리고 5호 조건 사용해 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건데, 이런 조건이 부여된 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코드를 항상 고민을 하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런 연습들을, 이런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두는 이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보고 다양한 경우들을 생각을 해 봐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게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겠구나, 최적화된 코드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한글만 출력이라고 하는 상황 딱 이것만 놓고 정답 하나만 뽑아보세요 라고 하면 이런저런 답변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좋은 답변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문제들이 조건을 부여를 하는 거고, 실제로 코드 쓸 때는 이런 조건 같은 거 당연히 없어요. 누가 이런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걸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들 중에 스스로 최적화된 방법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치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시면서도 문제가 제시한 조건, 이런 조건을 따르는 버전, 그리고 따르지 않는 버전,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는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도 공부할 때 계속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보세요.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 빨리 큽니다. 자,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또 한글만 출력할 건데 이번에는 if, and를 써야 되고요. continue 같은 조건은 없네요. 그럼 and만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방식 가져다가 좀 변형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일단 5어가 적혀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and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5어 쓰지 말고 and 쓰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실제로 판별해야 되는 거는 뭘까요? 자, 여기가 and 조건이 들어갔다라는 건 여기에 있는 조건들이 전부 다 만족을 해야만 이 안에 있는 걸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이 방식으로 얘가 해당이 되거나 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그땐 출력해, 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력하지 말고 컨티뉴로 올라가 라고 했던 이 방식은 가능해요? 자, 우리가 뽑고 싶은 게 안녕하세요죠. 안녕하세요 넣어놓으면 안녕하세요를 동시에 만족하는 캐릭터가 뽑힐 수가 있나요? 없죠.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을 넣었다고 해도 얘는 한 글자씩 따져볼 거니까 의미 없죠.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nd로 엮였을 때
반대로 A, B, C, D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B, C, D, E, F 한 번에 걸러내야 돼요. 얘네 한 번에 다 만족해야 된대요. 가능해요? 이 조건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얘를 같지 않다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AND 조건이 가능하죠. 같지 않다. 그때는 출력해라. 그러면 여기다가 A, B, C, D, E, F까지 넣어주면 지금 S라고 하는 시퀀스 자료형을 돌렸을 때 나오는 캐릭터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E도 아니고 F도 아니면 그냥 한글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캐릭터를 출력해라. 그럼 우리가 원하는 안녕하세요 한글을 뽑아내는 게 또 가능할 것이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여기 이 AND로 바뀐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또 continue를 만약에 사용해라 라고 한다면 코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continue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A, B, C, D, E, F라는 캐릭터 검사 부분을 안녕하세요로 바꾼 다음에 이 자리에 continue가 들어오고 그 외에 프린트를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캐릭터가 안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하도 아니고 세도 아니고 요도 아니면 얘는 알파벳이니까 컨티뉴 올라가. 근데 그게 아니라면 프린트를 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이걸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상황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S를 이루는 문자 중에서 한글만 출력을 또 할 건데 이번에 for를 사용하고 not인을 쓰래요. not in 같은 경우는 멤버십 연산자인데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멤버십 연산자죠. 포함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한글만이에요. 그러면 반복문을 돌리는 와중에 존재하는 캐릭터 이 녀석이 알파벳이 아니어야 출력이 되겠네요. 그죠? 만약에 이 캐릭터라는 녀석이 not in 포함되지 않아. 어디에? 알파벳 무리에. 이 알파벳 무리로 이루어져 있는 해당 리스트에 이 캐릭터는 포함되지 않아. 그러면 그때는 출력해.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한글로 넣을 수 있나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얘를 뒤집어서 조건을 반대로 부여한다면 캐릭터가 안녕하세요에 포함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건 알파벳이라는 얘기였으니까 얘는 출력하면 안 되고 이거 코드로 써서 보여드리면 조건을 이렇게 만약에 준다면 not인이니까 캐릭터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포함되지 않을 때 이 안쪽이 실행되는 거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건 알파벳이란 얘기고 알파벳이란 얘기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 다음 문자로 넘어가야 된다. 그럼 여기서 컨티뉴 넣는 거죠. 그리고 이 if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때 프린트 출력을 해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뽑아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든 이 방식이든 똑같은데 컨티뉴를 쓸 거야 말 거야에 따라서 조건이 이렇게 상반되는 거죠. 그리고 컨티뉴가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시면 지금 문법 공부하는 이 시기에는 아주 강력한 경험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치들이 쌓여야 실질적으로 로직을 구현할 때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코드를,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래야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다 풀어봤고, 이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내일 수업 시작할 때 간단하게 하나 풀고, 그리고 나서 다음 개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